자, 통계입니다. 그 산모에서는 우리가 경우의 수만 들어갔었죠. 산모는 1단원 경우의 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순열이죠. 여러 가지 순열까지만 시험 범위였잖아. 근데 이제 모의고사에 조금씩 더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6모는 확률까지고 9모는 전범위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률하고 통계 요 두 부분의 확통이 아니고 확률과 통계, 확률과 이제 통계 요 두 단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3월 모의고사를 보면 뒤에 29번, 30번이 까다롭게 나왔었잖아. 그거 맞추기가 조금 힘들었었는데, 통계랑 요 부분이 들어가면, 요 통계 부분이 들어가면 이제 난이도 자체가 조금 나아집니다. 통계는 우리가 충분히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 그래서 이 파트를 잘 정리해서 앞으로 모의고사에는 더 첨가되는 예들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산확률 분포입니다. 이산확률 분포 요거부터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통계는 이산과 연속 두 개가 있어. 이산과 연속 확률 분포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들 둘을 비교하는 기준이 뭐냐면 변수의 연속성이야. 알겠지? 그래서 확률 변수가 불연속하면 얘고 연속하면 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가 변수의 연속성, 요걸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도 아니잖아. 우리 고2 기말이었잖아. 그지? 고2 기말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확률 변수가 하나하나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나오는 거는 불연속하는 거죠. 불연속하는 거. 근데 확률 변수가 연속으로 쭈쭈쭈쭈 나오는 거, 특히 정규 분포죠. 정규 분포가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부터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형태 이런 게 나오죠. 이렇게 이산 확률 분포 표가 나옵니다. 만약에 안 나와도 내가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 변수가 x1, x2 똥똥똥똥 해서 n개의 변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 확률이 있습니다. 변수가 각각의 변수 값을 가질 때 확률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게 P1, 요거는 P2 이렇게 해서 PN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본 적 있죠? 많이 나왔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 P1부터 PN까지의 총합은 얼마? 항상 1입니다. 그지? 모든 확률의 합은 통계에서는 1이 되겠죠. 1.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균값 구하자.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하는데, 기대값이라고도 하고 소문자로 평균 M이라고도 쓰죠. 됐니? 그때 우리는 요 기대값 어떻게 구했죠? 이거 다 기억나죠, 그지? 이렇게 곱하고 다 더했죠. 그걸 우리가 시그마라고 쓸게요. i라는 변수가 1부터 n까지 xi의 pi의 곱, 얘가 바로 우리가 기대값입니다. 곱하고 다 더한 거, 기대값이죠. 자, 그 다음에 분산이라고 있었죠. 이게 이제 분산인데, 분산은 시그마 제곱 이렇게도 쓰죠. 분산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 빈종이 하나 드릴까요? 빈종이 하나 줄까? 좀 많이 쓰긴 할 거야. 근데 거기 대부분 다 있긴 있어. 근데 자기가 써보면 좋죠. 혹시 모자라면 더 써. 자,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도 표현하고, 얘는 제곱의 평균에서 변수를 제곱해서 평균을 낸다는 뜻이죠. 그죠? 이거에서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렇게 쓰죠. 이것도 시그마로 표현하자. 이게 가끔 시험에 시그마가 나오거든. 그래서 i는 1에서 n까지 변수를 제곱해서 확률하고 곱해서 다 더하는 거, 이게 바로 변수의 평균이죠. 주어진 변수를 제곱해서 확률하고 곱해서 다 더한 거,
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평균은 아까 우리 했으니까 i는 1에서 n까지 xi, pi, 요게 평균이었죠. 요 녀석을 이렇게 제곱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능의 한 문제는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애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거, 확률 질량함수. 확률 질량함수라는 게 있거든. 이게 이제 용어만 보면 뭔 질량이야 함수인데 뭐 통계에서 무슨 질량이야 뭐 물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이 질량은 그냥 이름을 붙여놓은 거라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아시면 되죠. 여기서 요 변수가 가지는 확률 있죠. 요 1 써야겠다. 1띵. 변수가 가지는 확률, 이 관계를 함수로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라지 x가 자 스몰 xi가 될 때 확률인데 그게 이제 어떤 함수로 나와 있죠. 그때 우리의 변수는 i는 그지 1, 2, 3, 4 딴딴딴딴 해서 n까지 있다. 이렇게 쓰거든. 근데 이거 봐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예를 이런 거 하나 들어놔. 이런 게 뭐냐면 px는 스몰 x가 될 확률이 예를 들면 15분의 x인데 x가 1, 2, 3, 4, 5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 하나 정도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이해가 갈 겁니다. 아, 얘가 의미하는 건 이게 확률 질량함수거든. 근데 1 넣으면 확률이고 1일 때 확률, 2 넣으면 2일 때 확률, 3 넣으면 3일 때 확률 그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나오면 우리는 이걸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로 바라보는 겁니다. 1, 2, 3, 4, 5 이렇게. 그래서 얘는 15분의 1이고 얘는 15분의 2고 15분의 3이고 왜 이래 내가 많은 걸 했지? 적당한 걸 할 걸 너무 많은 예를 들었나? 이렇게 된 거.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알겠지? 그래서 요게 변수야. 얘들이 변수고 이 변수를 여기 탁 대입하면 확률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아, 얘들이 이 테이블에 위에 올라가는 거구나. 그리고 각각을 여기 대입했을 때 그게 밑에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죠.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자. 아는 건데 알아도 정리를 한번 쫙 해야 이게 라인이 서거든. 자, 그 다음에 공식 하나가 있죠. 이거는 뭐 무조건 외우셔야 되죠. 당연히 시험에 나옵니다. EAX 플러스 B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어떤 변수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했죠. 그것의 평균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가 이것도 있잖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변수가 여기 밑에 넣어드릴게. 예를 들어 변수가 10점, 20점, 30점이야. 그러면 평균이 20점이잖아. 맞지? 근데 여기다 2배를 했어. 2배를 하면 20점, 40점, 60점이 되죠. 그럼 평균이 40점이잖아. 아, 변수에 2배를 하니까 평균도 2배가 됐네? 그런 뜻이죠. 그 다음 x에다가 한 30을 더해볼래? 그러면 40, 50, 60이 되겠죠. 그럼 평균이 50점이잖아. 이해가니? 아, 그러면 곱한 만큼, 더한 만큼 평균이 변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은 A 곱하기 원래 평균에다 A 곱하고 B를 더한 걸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외우는 것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왜 그런가? 자, 그 다음에 분산인데 얘들아 혹시 분산이 뭔지 아니? 수아야, 분산이 뭔지 아니? 분산이지. 분산이 뭐야? 우리 이런 것도 알아두자. 왜냐면 이게 공부를 하면서 다 이해를 해야 되잖아. 분산이라는 것은 흩어진 정도입니다. 즉, 이 데이터들이, 이 자료의 값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게 분산이죠. 그지? 그래서 저기 공부 되게 잘하는 학교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영재고 이런 데서 막 내신 시험을 쳤어. 거기는 분산이 작겠죠. 왜냐면 다들 공부를 잘하니까 점수 차이가 별로 없는 거야. 알겠죠? 근데 뭐 저기 막 공부 되게 못하는 학교 가면 분산이 되게 크다? 100점 먹는 애도 있고 공부 안 해서 빵점 먹는 애들도 있고 이렇잖아. 그래서 분산인데 요 분산은 정의가 이겁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를
제곱한 것의 평균입니다. 중3 이거 언제 배웠냐면 중2 때인가 배웠다?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고3인데요. 당연히. 그래서 편차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거야. 아우 귀찮다 그지? 변수에다 평균을 뺀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편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얘 봐봐. 얘가 지금 얼마 떨어져 있어? 10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10 떨어져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2배를 하면 뭐가 돼? 20이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 편차를 제곱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 떨어진 간격이 편차인데 얘들을 제곱해서 평균을 내는 거야. 그러면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버리면 4배가 되겠죠. 4배. 그래서 분사는 요 A의 제곱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A제곱의 VX가 되고, 자, 더한 값은 의미가 없죠. 여기다 더해도 떨어진 간격은 10이잖아. 떨어진 간격은 똑같이 10이거든. 그래서 더한 거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분사는 A제곱을 곱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라는 것은 표준편차죠. 시그마의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면, 표준편차는 분산에 루트 붙인 거니까 여기다 루트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절대값 A에 시그마 X.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이산확률 분포표를 다루는 기본적인 해법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항분포죠. 이항분포. 근데 다행히도 요즘 수능에 얘를 깊게는 안 다루거든, 이항분포가. 근데 혹시 몰라요. 갑자기 깊게 다룰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항분포가 뭐냐면, 독립시행을 해. 독립시행을 n번 합니다. n번 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일어나는 횟수의 분포입니다. 횟수를 x라고 합니다. 알겠니? 자, 주사위를 던졌어. 동생하고 주사위 따먹기가 아니고 돈 따먹기를 해. 그래서 주사위를 한 30번 던졌거든. 그 중에 어떤 특정 사건, 뭐 예를 들면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에 관한 분포, 얘가 바로 이항분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항분포를 이렇게 쓴다, 그지? 자, 이항분포 X는 뭐를 따르냐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항분포, 그지? 이 녀석을 따르며 시행횟수랑 요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 P, 요 P를 이렇게 써주고 이항분포를 쓰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됐지? 자, 이때 우리는 평균을 공식으로 외운다, 그지? 평균은 시행횟수랑 확률을 곱하면 그대로 평균입니다. 아, 이거 두 개 곱하면 평균이야. 됐지? 그 다음에 VX, 분산이죠. 분산은 N하고 P하고 Q를 곱하면 되죠. 이때 Q는 1-P, 여사건의 확률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항분포였죠. 알겠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수능에 이거를 많이 막 깊게는 안 다루는데 혹시 모르니까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봐. 요거 좀 기억해. 이항분포에 확률 질량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산확률분포는 확률 질량함수가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근데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함수는 large x는 small x 확률 질량함수는 n번의 독립시행 중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변수인 거야. 알겠지?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변수입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ncx는 곱하기 p의 x제곱 q의 1-x제곱 이렇게 하고 x가 0, 1, 2 해서 똔똔똔똔 해서 n까지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 얘가. 얘가 독립시행 확률이고. 왜 이항분포냐면, 여기 이제 P하고 Q가 두 개 항이 있는 이 이항 정리의 형태로 분포가 나타나니까 이항분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아직 안 나왔거든, 수능에. 근데 올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요런 말이 나오면 뭐가 된다? 이항분포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예를 들게. 잘 봐. 예를 들면, PX가 large X가 small X가 될 때 180C의 X에 3분의 1의 X제곱에 3분의 2의
180-x가 되고 x는 0에서 180까지다. 이게 딱 나온 거야. 알겠지? 다음 주어진 x의 질량함수는 이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아, 저거 이항분포인데?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딱 보자마자 얘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시행회수가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180이고 그 다음에 확률은 여기 있네요. 여기 P거든. 그래서 3분의 1이다. 딱 쓸 줄 알아야 돼. 실제로 교과 과정에 있는 거니까 수능에 출제되는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평균 구해볼까? 얘들아, 평균이 얼마겠니? 180하고 3분의 1을 곱하면 얼마요? 60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됐지? 그 다음에 분산은 얼마? 180하고 3분의 1 곱하고 그 다음에 이 3분의 1이 여사건인 3분의 1의 여사건 3분의 2까지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40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산확률 분포입니다. 알겠죠? 이산확률 분포. 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1단원. 그 다음에 이따가 2단원 할게. 연속확률 분포. 그거 필기 잠깐만 비워놔. 너무 많이 하면 헷갈리거든. 그래서 단원별로 끊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우리 3점짜리도 이거 당연히 수능 문제는 처음 볼 거니까 다 할 겁니다. 자, 3번 해보세요. 오, 작년 수능 문제인데요. 3번, 4번, 6번 할게요. 3, 4, 6. 시간 드릴게. 좀 풀어보세요. 오늘 비도 와서 애들이 더 늦네. 시간을 옮겨야 됐나? 너무 빠르다. 어서오세요. 좀 더 빨리 올 순 없나요? 안 되나? 그래? 최대한 빨리 온 거야. 우선은 쌤이 앞에 내용 수업한 거는 요거 좀 보내놓을게. 알겠죠? 어, 82페이지입니다. 없어? 잠깐만.
자, 3번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 27번 문제입니다. 당연히 깔끔하게 맞추고 진행해야 되는 문제죠. 자, 갑니다. 얘가 바로 의미하는 게 확률 질량함수인 거야. 확률 질량함수고. 얘들아, 변수는 여기 다 적혀 있죠. 이렇게 4개가 변수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변수를 여기 대입하면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딱 보자마자, 테이블을 싹 그리는 거죠. 테이블 땅. 그래서 여기 X 쓰고, 변수는 0, 1, 2, 3, 4까지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확률을 그냥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2분의 1, 0부터 넣어야 돼. 맞네. 12분의 1이네. 12분의 1이고, 1을 넣어도 12분의 1이죠. 됐지? 그 다음부터는 여기 앞에 X 자리에 2가 붙어 있으니까 3씩 커지겠죠? 2씩 커지겠죠? 12분의 3, 12분의 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4일 때는 A라고 딱 얘기를 해줬죠. 맞습니까? 자, 근데 항상 기억하죠? 이렇게 다 합이 얼마가 된다? 합이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요, 얘가 얼마냐? 12분의, 여기 이제 8 다 더하면 10이니까 12분의 2가 돼야 되겠죠. 됐죠? 자, 이제 계산이 남았습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A 구했죠? 방금 A 구했고, 여기 이제 분산을 구하라 했잖아. 분산을 구하라 했으니까 평균부터 구해야죠. 자, 평균입니다. 평균은, 자, 얘를 곱해서 다 더하는 거죠. 도도도도도동. 그럼 분모는 12로 깔아놓고 분자끼리 곱해서 다 더하면 충분하겠지. 그래서 1 더하기 6 더하기 15 더하기 8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바로 평균입니다. 됐니? 그래서 21에다가 9를 더하니까 12분의 30이 되겠고 3으로 6으로 약분하면 6, 22, 6, 5, 30 이렇게 될게요. 자, 갑니다. 이제 분산을 구할 수 있겠죠? 다 왔지?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의 평균이 뭐냐면 변수를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해서 다 더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12분의 딱 깔아놓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분자만 그러면 1 더하기 12 더하기 45 더하기 8이 16에 2를 곱하니까 3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내가 구했던 평균 2분의 5의 제곱 얘를 빼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얘는 4분의 25니까 자 12분의 75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75를 빼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75 빼버리고 15 남네. 그래서 12분의 15 됐죠. 그래서 2, 6에 10, 3, 4, 12, 3, 5, 15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됐나요? 내 책 어디 갔니? 이거.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를 하라 그랬지? 요 녀석 하라 그랬죠. 그래서 V에 A분의 1X 곱하라 했는데 우리 좀 전에 이게 A였잖아. A가 6분의 1이죠. 6분의 1이죠. 그러면 요 녀석이 6인 거죠. 얘가 6인데 V 바깥으로 나갈 때는 제곱으로 나가죠. 제곱으로. 그래서 36 곱하기 VX 얘 구하라는 겁니다. 이거 구했잖아. 여기다가 4분의 5를 대입해서 곱해주시면 45가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맞추셔야죠. 이게 문제는 이제 이거는 빨리 계산해서 한 2분 안에 끝내야 돼. 알겠지? 빨리 계산해서 되겠지? 자, 작년 수능 문제였습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작년 9평. 자, 이것도 해볼까? 다음 주어진 이산 확률 분포가 변수가 가지는 값이 0에서 4까지 정수이고, 자, 요거 먼저 가죠. 얘들아, 이거 뭐 굳이 뭐 하나하나 대입할 필요 있겠니? 어떤 K에서의 확률은 K 플러스 2의 확률과 같다 그랬죠. 되겠지? 그리고 요 녀석, 이게 제곱의 평균이죠. 주어졌을 때 0의 확률을 구해봐라. 이런 겁니다. 자, 바로 갈까요? 자, 변수는 몇 개라 그랬죠? 0, 1, 2, 3, 4, 4까지라 그랬지. 그래서 얘가 0, 1, 2, 3, 4 이렇게 딱 쓰는데 어떤
변수의 확률이 그보다 2가 큰 거랑 같다 그랬죠. 그지? 그리고 그보다 2가 큰 거랑 같다 그랬죠. 그럼 요거 세 개는 같은 거네, 확률이. 맞지? 그 다음에 1하고 3은 같겠죠, 확률이.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얘를 A라고 두자. 요 세 개를 A라고 두고 얘들은 B라고 두자.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됐지? 요것만 하면 이제 이 문제는 뭐 반 이상 해결이 된 거죠, 벌써.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얘들의 총합이 얼마? 얼마? 1이라고 했죠. 그래서 확률의 총합은 3A 더하기 2B인데 요 값이 얼마? 1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됐지? 자, 식이 하나만 더 나오면 끝나겠죠. 식이 하나 더 나오면 어서 오세요. 네네. 아주 눈에 확 띄는 키링을 달고 왔는데 걔 뭐야? 수박이야? 토마토야? 네, 죄송합니다. 내 눈이 어떻게 됐나? 왜 저걸 수박이라 그랬지? 토마토였고. 자, 그래서, 내 뭐하노? 제곱의 평균이죠. 제곱의 평균은 제곱에서 곱하고, 제곱에서 곱하고, 제곱에서 곱해서 다 더한 거죠. 그래서 제곱에서 곱하고, 제곱에서 곱하면, 얘는 B, 쟤는 제곱에서 곱하면 4A, 제곱에서 곱하면 9B, 제곱에서 곱하면 16A가 되겠죠. 요 값이 6분의 35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됐나요? 책 없니? 왜 다들 책을 안 갖고 오니? 힘들어.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잠깐만. 20A 더하기 10B. 이렇게 되겠죠. 얘가 6분의 3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의 배수가 보이니까 5로 좀 약분을 해줄까? 그러면 4A 더하기 2B는 6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랑 이렇게 연립해서 계산해 주시면 AB가 나오겠죠. 자, 암산점 맞게 A는 6분의 1이 되겠고 B는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거는 0일 때 확률이니까 요거 묻는 거죠, 요거. 그래서 얘 묻는 거니까 요게 답입니다. 알겠지? 자, 시간 드릴 테니까 6번 해보세요, 6번. 왜 안 나오지? 자. 자, 6번입니다.
각 면에 1, 2, 2, 3, 4개의 숫자가 적힌 정사면체 모양의 서로 다른 상자 2개가 있죠. 상상이 됩니까? 정사면체 모양의 요거 4개 적힌 상자 2개가 있는 거야. 구하기도 어렵겠다. 이 두 상자를 동시에 던져서 바닥에 닿은 면에 두 수의 차를 x라고 할 때 그때 vx를 구해라 이런 거죠. 자, 얘들아 이거 잘 봐야 돼. 조심해야 된대. 이렇게 숫자 4개를 보니까 뭐가 눈에 띄죠? 같은 숫자가 눈에 띄죠. 이럴 때는 확률 구할 때 얘들 둘을 지금 같잖아. 근데 실제로 확률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구할 때는 통계니까 전체적인 확률을 구할 때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 구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팁인 건데 같아도 다르게 보는 거야. 알겠지? 같아도 다르게 생각을 해서 확률을 구하면 다르 생각은 뭐야? 다르게 생각해서 확률 구한다. 알겠지? 왜냐면 이게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배열하고 전체적인 확률을 계산할 때 이 같은 것을 같다고 생각해서 하면 그 비율적인 것 때문에 확률이 깨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이야. 얘들아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해봐. 이해를 해리. A하고 B 주사위를 던졌잖아. 근데 얘가 1이 나오고 얘가 2가 나왔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이 2는 2개가 가능하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나올 확률은 하나가 아니라 이걸 2개로 봐야 돼. 그래야 전체적인 확률하고 안 깨져. 알겠지? 그래서 전체적인 확률과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이걸 다른 것으로 봐야 정확한 비율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팁이 돼, 팁. 이렇게 같은 게 보일 때 이거 하나를 이렇게 뿅 해놔.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해버려. 알겠지? 자, 그래서 두 수의 차를 계산하는데 자, 바로 갑니다. 얘들아 이거 볼래? 생각할게. 두 수의 차는 뭐에서 뭐까지 가능하죠? 그게 변수거든. 그러면 두 수의 차는 당연히 0부터 출발하겠죠. 그리고 1하고 2까지만 가능합니다. 왜냐면 숫자가 제일 작은 게 1이고 제일 큰 게 3이기 때문에 두 수의 차가 제일 큰 거는 2가 되겠죠. 이해갑니까? 자, 그리고 얘들아 분명히 문제에서 명시했더니 주사위 2개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순열이 되는 거야. 조합이 아니라. 그래서 A 주사위, B 주사위에 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 4가지죠. 4가지. 그 다음에 B에 발생할 수 있는 숫자도 4가지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한 16가지가 바로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16분의 얘들아 16분의 이제 차가 같은 거야. 차가 같은 거면 밑에 써볼까? 11, 22, 33 요렇게 3가지가 되겠죠. 이해갑니까? 근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좀 전에 했잖아. 이 2는 몇 가지 있다고? 2개. 얘도 몇 개 있다? 2개인 거죠. 이해가지? 그래서 요 녀석은 한 가지고 33도 한 가지지만 얘는 2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책 갖고 왔니? 네. 오늘 뭐 책 안 갖고 오는 날입니까? 다 합의 봤니? 자, 아니, 갖고 오신 분도 있고요. 이해가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 위에 올라갈 거는 하나, 넷, 하나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올라가 주셔야 돼요. 아니 맞잖아. 생각해봐 얘들아. 2가 2개 있잖아. 이거 2개. 그러면 여기 2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내가 툭 던졌는데 2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아니야. 2분의 1.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개. 그래서 4개가 됩니다. 우선은. 자, 그 다음에 역시 16분의죠. 16분의고. 자, 차가 1이 될 때 해볼까? 차가 1이 될 때는 당연히 A, B 주사위에 요게 1 나오고 2 나오고 2하고 1 나오고 2하고 3 나오고 3하고 2 나오고 이렇게 차가 1이죠. 됐지? 근데 얘는 몇 개로 봐야 돼? 얘는 몇 가지로 봐야 된다? 요건 하나지만 요건 몇 개? 2개로 봐야 돼. 그래서 1 곱하기 2인 거야. 얘도 2 곱하기 1인 거고 얘도 2 곱하기 1이고 얘도 2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전부 2개야. 그래서 얘는 몇 개? 8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개를 올리죠.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얘들아 계산할 필요 있니? 이거 계산할 필요 없다. 왜 다 더하면 얼마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2가 됩니다. 자, 요것만 잘 계산해 주시면 이 문제는 뭐 90% 끝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 평균하고 분산 구해주시면 됩니다. 평균은 곱하고 다 더하면 되겠죠. 16분의 곱하고 8 더하기 4. 그래서 16분의 12가 될 거고,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라. 그래서 16분의 제곱에서 곱하고 그러면 8 더하기 8에다가 요거는 16, 43, 4분의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1이네. 얘는 1이고 얘는 16분의 9가 되거든. 그럼 얘는 16분의 7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충분히 4번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작년 6월, 9월 수능까지 요 27번 문제를 간단하게 에피타이저로 해봤습니다. 8번 해보세요. 복사해줄게. 음. 승희 학교 몇 시 맞췄어? 체육 있어서 그렇게 하죠. 체육이 있으면 맨날 이렇게 맞히니? 체육이 마지막 교시라서 응. 원래 20분 합쳐야 되는데 40분. 뭐 체육 시간에 뭐 많이 달리니? 왜 그래? 쌤이 늦게 오죠. 어? 그래? 뭐야 체육쌤? 열정이 너무 넘치는 거 아닙니까? 고3한테 체육이 무슨 의미라고 지금? 고3한테 무슨 체육? 고3 체육 시간은 뭘 하니? 뭐 공 던지기 이런 거 하나? 테니스. 테니스? 테니스를 한다고? 테니스랑 비슷하게 생긴. 아, 요새 유행한다는 그거? 이게 조금
짧은 거? 그거? 그런 거래? 오, 뭐지? 고급스러운 스포츠를 하시네요. 괜찮네. 애들 열심히 안 하지, 그지? 대충 하지 않나? 아이가 너 열심히 하나? 응? 그런가요? 쌤은 남중 남고 군대 막 그냥 전부 남자들만 있는 데를 다녔기 때문에 남고 체육 시간은 정말 웃깁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여러 반이 수업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일렬로 서. 이게 이제 우리 때는 한 번에 50명이었대. 진짜 많았거든. 그래서 50명씩 이렇게 애들이 줄 서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 체육 선생님이 굉장히 옛날 쌤들은 권위적이었잖아. 이렇게 선글라스 낀 짝대기 하나 들고 그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여기 앞에 뭐가 있냐면 이런 이제 약간 정육면체 형태로 생긴 상자가 이렇게 한 2개 정도 있거든. 근데 이제 여기 뭐가 있냐면 공이 들어있어. 공. 여기 축구공 있고 여기는 농구공 이렇게 들어있거든. 그래서 얘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해. 가위바위보 이렇게 해서 이기잖아. 그럼 쟤들이 선택권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반은 오늘 축구 이러면 이제 이거 선택하고 얘들은 졌잖아 뭐 농구 이렇게 선택해서 자 알아서 해 이러면 애들이 알아서 공 갖고 가지고 논다. 그게 다였어. 그게 다였어. 이게 그냥 체육 수업의 한 90% 정도였고 이제 나머지 10%는 그거지. 그 실기시험을 치는 거야. 실기시험. 쌤 때도 내신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때. 그럼 체육 내신도 우리 때는 체육 내신도 들어갔어. 여러분 때는 이 내신이 안 들어가잖아. 근데 우리 때는 들어가서 실기시험이죠. 실시시험이고 실기시험을 치는데 가끔 치면 이제 애들이 이제 연습을 합니다. 근데 남고의 실기시험은 뭐 여러분처럼 뭐 이렇게 튕기기 이런 거 안 하죠. 그냥 달리기. 이제 그냥 달리기. 뭐 달리기가 제일 기본이고 아니면 장애물 달리기. 뭐 장애물 이래 놓고 이래 달려 이런 거 그냥 이제 짐승들이죠. 짐승들의 실기시험. 누가 더 짐승 같냐? 그런 실기시험입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어. 근데 옛날에 근데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나는 체육 시간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지금 저쪽에서 이제 치과의사 하는 친구인데 치대 들어간 친구인데 아니 애가 열정이 너무 넘치는 애였거든. 그러니까 고3 때 같은 반이었어. 고3 때 같은 반인데 고3 체육 시간이면 누가 열심히 하니? 나도 열심히 안 했어. 그냥 얘네 나가서 이제 축구할 때 축구하고 그냥 대충 차고 가는데 윗몸 일으키기를 이제 실기시험을 치는 거야. 실기시험을. 근데 뭐 솔직히 이게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 내신에 요만큼 티끌만큼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는 이제 자기 꿈이 이제 의대니까 뭐든 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나 봐. 그래서 갑자기 실기시험 치는데 얘가 내가 다리를 이렇게 잡았거든.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인상 쓰면서 이렇게 다들 그렇게 안 해. 다들 그냥 허리 다치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 왜냐면 고3이잖아. 떨어지는 낙엽을 조심해야 될 텐데 근데 미친 듯이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거의 뭐 우리 반 1등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러니까 그냥 뭐 내신 혹시나 되게 그 말이 되게 열정이 넘치잖아. 단 1점이라도 싫은 거야, 자기는. 그래서 얘는 서울대도 붙고 치대도 붙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대랑 치대 중에 이제 치대를 간 거죠. 보면서 약간 배웠어. 어떻게 뭐 저런 상황에서조차 저걸 열심히 할까? 근데 얘는 이제 자기 의지가 너무 충만한 거야. 그래서 뭐 하나라도 제대로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쌤 한 번 얘기해 줬을걸 이 친구 고3 내내 진짜 1분도 안 잤어. 내가 얘랑 옆자리였거든. 내가 살짝 뒤에 옆자리. 그러니까 대각선 얘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게 앉아있죠. 이게 내 친구거든. 근데 여기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 자리였거든. 이 자리 잘 보이잖아.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 수업 시간에 단 1초도 안 졸아. 아니 고3 수업을 하는데 우리 때 7시 20분 등교였거든. 근데 언제 맞췄냐면 12시에 맞췄어. 저녁 12시 말이야. 저녁 12시. 왜냐면 우리는 심화반이 있었는데 얘랑 나랑 심화반이었어. 우리 반에 3명이 심화반인데 얘랑 나랑 어떤 애 한 명이 이렇게 심화반인데 딴 애들은 10시에 가는데 우리는 12시까지 했거든. 얘
심화반에서도 계속 눈 부리부리 하면서 계속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집에 가서 내가 물어봤거든. 니 언제쯤 자는데 하는데 한 2시쯤 잔대. 근데 자기 집이 좀 멀어 얘는. 그러면 적어도 6시에 일어나야 되거든. 하루 4시간을 자면서 1년을 버티는 거야. 근데 쉬는 시간에도 안 자. 쉬는 시간에 계속 공부해. 그래서 계속 공부해. 계속. 그래서 내가 얘랑 친하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내 자랑은 아닌데 내가 1등 얘가 2등이었거든. 들어왔을 때 이제 입학 성적이 내가 1등이고 얘가 2등인데 거의 차이 안 나서 한 1, 2등 차이로 1, 2등이었는데 당연히 내 경쟁자니까 신경 쓰이잖아. 근데 너무 안 자니까 오씨 내가 이렇게 자면서도 약간 마음이 쓰이는 그 느낌 알지? 아, 저 새끼는 안 자는데 난 자면 안 된대 이런 생각. 근데 얘가 친구가 없었어. 그래서 혼자 계속 공부만 해. 그래서 심화반 가기 전에 이제 내가 가가지고 야야야 적당히 해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가가지고 얘한테 이제 말 걸기 시작했거든. 근데 얘는 그게 되게 좋았나 봐. 왜냐면 친구 한 명 없이 계속 공부하다가 내가 말 걸어주니까 좋잖아. 그래서 둘이 이제 점심 먹고 둘이 이렇게 산책 가서 막 이것저것 공부 얘기하고 아주 이제 범생이 둘이 붙어 다니고 있었죠. 근데 얘가 특이한 거 하나는 아까 안 잔다는 거. 쉬는 시간에도 절대 졸지 않는다는 거. 그지? 이거랑 두 번째는 얘가 말을 되게 아끼는 스타일이야. 말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안 하거든. 자기 자랑을 한다거나 나는 이랬는데 자기 얘기를 잘 안 해. 원래 남자애들은 그래도 많아. 근데 유일하게 이제 몇 가지 얘기했는데 나 고민이 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기 머리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대. 뭐야? 얘 전교 한 10등 했었거든 그때. 결국에 또 치대도 가고 서울대도 갔잖아. 근데 자기 머리가 되게 안 좋은 것 같대. 그래서 순간 속으로 이 새끼 미쳤나? 이렇게 생각. 아니 왜냐면 얘가 고1 때부터 전교권이어서 계속 반에서 1, 2등이었다니까. 다 알아. 얘가 누군지 다 알아. 근데 단지 친구가 없을 뿐. 그냥 다 아는 거죠. 근데 머리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대, 자기는. 그래서 그때는 좀 친했거든. 이제 좀 친해졌으니까 미쳤나? 야, 미쳤나? 우리 반에서 니보다 머리 안 좋은 애들 수도 빽빽한데 니 뭐 하는 소린데? 그러니까 진짜래, 진짜. 그래서 뭐가 진짠데? 진짠지 보여줘봐. 그런데 자기는 이게 책을 보면 5번 정도 봐야 머리에 들어온대. 그러니까 수학책도, 과학책도, 사회책도 어떤 책을 보더라도 한 5번 정도는 읽어야 이제 이해가 간대. 그 얘기 들으니까 머리가 안 좋은 거 맞아. 맞는데. 근데 난 또 이게 좀 느낀 게 얘는, 그러니까 이해라는 범주가 다른 거야. 보통 사람과. 그죠? 우리는 이제 읽고 풀 줄 알고 그냥 답을 맞추면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그게 아니었을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나중에 얘 이렇게 공부하는데 잠깐 화장실 갔길래 진짜 이렇게 가가지고 책 한 번 이렇게 보니까 정말 5번 이상 본 흔적이 있어. 얘 책이 새까맸다. 진짜 글자를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줄을 있잖아. 여러 색으로 쳐놨어, 이렇게.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도 이렇게 쳐놨고 계속. 그러니까 딱 봐도 5번 이상 본 것 같아. 엄청납니다. 얘가 이제 노력파죠. 결국엔 노력파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아주 특이한 세 번째. 내가 아마 얘 얘기해 줬을걸. 고3 수능 때 얘가 수능을 좀 못 쳤어. 그래서 결국에는 내보다 좀 많이 못 쳤었거든. 근데 내신이 1.0이야. 그러니까 싹 1등급이거든. 그래서 얘가 서울대, 나 정확한 과도 기억나. 화학교육과를 들어갔어. 화학교육과. 요걸 합격을 했거든. 그럼 당연히 얘 화학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안 가더라고. 그래서 재수했어. 왜냐 얘는 의대 가는 게 목표였어. 재수를 했는데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말아먹고 삼수를 했거든. 요때 내가 군대를 갔어. 쌤이 군대 있을 때였는데 이제 휴가 나간다고. 얘 이름이 상혁인데 상혁아 나 휴가 나간다. 네 요새 뭐 하는데? 이러니까 자기 삼수한대. 그래서 뭘 삼수?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랜만에 전화했거든. 그래서 한 보기로 했어. 봤는데 애가 고3 때 그 얼굴 그대로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공부하고 있더라. 그래서 삼수를 했는데 이번에 잘 쳐야 되는데 막 걱정하더라고. 그래서 군대 있을 때 한번 수능 끝나고 전화했어. 근데 삼수했는데 수능 진짜 잘 쳤어. 자기 되게 잘 쳤대.
얘 그런 얘기 하는 애가 아니거든. 몇 개 틀렸는데 이러니까 3개 틀렸대. 전과목. 그래서 전과목 3개 틀린 거야, 3개. 진짜 잘해진 거죠. 그래서 얘가 의대를 3군데 냈거든. 의대 3군데 냈는데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울산대 의대 요를 3개를 냈거든. 다 떨어졌어. 정말 내가 보기에 이제 운도 더럽게 없는 놈이야. 운 없는 놈 중에 내가 아는 놈 중에 짱이야, 짱. 3개 틀리면 경대 의대가 한 5개 틀리면 갔었거든, 그때. 그럼 경대 의대 가면 되는데 얘가 너무 메이저 의대를 가고 싶었나 봐. 우리나라 5대 의대잖아, 이게. 5대 의대를 다 냈는데 다 떨어졌어. 그래서 뭐 거의 울더라. 그때 술 먹으면서 울던데. 야, 근데 의지가 정말 대단한데. 그래서 다 떨어졌죠. 또 했어. 사수. 한 번 더 했어. 근데 이때 망했어. 아, 망한 건 아니죠. 의대는 못 갈 점수가 나왔어. 의대는 못 갈. 그래서 서울대 공대를 갔어요, 그냥. 의대는 못 가고 서울대 공대를 갔습니다, 이제. 이제는 가야죠. 나이가 24살인데, 이제. 그래서 서울대를 다니다가 그 미련을 못 버리고 27살이 됐거든. 이제 졸업할 때쯤 됐는데, 이때는 그 의대 치대를 대학원으로 갈 때였거든. 그래서 얘가 결국 치대 대학원을 갔죠. 치대 대학원. 치대 치약 전문 대학원을 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기서 치과의사인데 되게 잘 나가. 돈도 잘 벌고. 와이프는 약사, 의사와 약사의 만남. 그래서 잘 지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인간 중에 진짜 노력으로는 일장. 대단하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게 보면 결국에 잘 되는 사람들은 뭐든 좀 다른 게 있어, 확실히. 다르더라고. 잘 들어가고. 자, 갑니다. 문제 갈게요. 4개의 동전이 던졌어. 얘들아, 상상해. 동전 4개를 던졌거든. 두두두둑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는 개수. 얘들아, 이거 딱 밑줄 딱 치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니? 뭔 생각이 들긴요? 앞면이 문인가요? 숫자인가요? 그게 아니라, 얘들아, 앞면이 나오는 횟수, 개수라고 하면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보입니까? 이따가 적어줄게.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의 확률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면이 0개랑 1개가 나오면 그 변수, 즉 0과 1이 y의 변수야. 얘들아, 수학을 나의 말,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해. 앞면이 0개 나오거나 1개 나오면 그 변수가 그대로 y로 가세요 라는 뜻이죠. y 거. 근데 만약에 앞면이 2개 이상이야. 즉 2, 3, 4가 나왔잖아. 그러면 변수 y는 그냥 2로 퉁쳐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y에 관한 확률분포표. 확률분포표는 반드시 표를 그리세요. y는 0하고 1하고 2, 3개밖에 없죠. 이해갑니까? 왜? x가 2, 3, 4일 때는 2로 그냥 퉁쳐라 그랬잖아. 이해가니? x가 2, 3, 4. 여기 적어줄까? x가 2랑 3이랑 4일 때는 그냥 y는 2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 3개밖에 없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각각의 확률은 무슨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그래서 한 번도 안 나옵니다. 4번을 던졌는데. 그래서 4C0에 2분의 1이 0. 그 다음에 2분의 1, 앞면이 0개, 뒷면이 4번. 이렇게 나오고, 이거 조금 옆으로 쓸게. 공간이 비좁네요. 그 다음에 1개가 나올 확률, 그리고 2개가 나올 확률인데, 1개가 나올 확률은 4C1이죠. 그리고 2분의 1의 1제곱, 그리고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리고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얘랑 알면 이거 아는 거잖아. 이제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이 16분의 1이고, 얘는 16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16분의 11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에서 말한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구하면 되네. 평균이야 뭐 곱하고 다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EY 평균은 16분의 곱하고 다 더하면 4 더하기 22가 되겠죠. 그래서 16분의 22, 26. 그죠? 그래서 8분의
13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말 자체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 하나 정리하자. 얘들아, 잊지 말자. 동전 4개를 던지잖아. 얘들아, 생각해. 얘들아, 동전을 4개 던지면 하나의 동전을 4번 던진 거나 뭐가 다르노? 완전히 똑같죠? 이해 갑니까? 완전히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n번의 독립시행, 시행에서 어떤 사건 A가 R회 일어날 확률, 우리 저번에 정리했잖아, 그지? 이게 바로 무슨 시행이다?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름을. 그래서 그 결과는 NCR 곱하기 P의 R제곱, 그리고 1-P의 N-R제곱,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썼잖아, 내가 그 공식을 이렇게. 그치? 바로 쓴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최근 3개년 안에 출연했던 적당한 이산확률 분포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이제 연속확률 분포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그 책에 8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돼요. 우리 그냥 정리해 주는 거야. 알겠죠? 자, 통계의 두 번째 단원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분포. 자, 첫 번째, 얘 나오죠? 얘들아, 첫 번째, 이거 기억나니?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 기억나십니까? 거기 있죠? 확률 밀도 함수가 하나 나옵니다. 이산확률 분포에는 확률 질량 함수고,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죠. 그래서, 얘들아, 이게 적당한 함수가 하나 나올 거야. 그냥 나도 적당히 그릴 거야. 이렇게 A에서부터 B, 요런 폐 구간에서 어떤 함수가 나와. 알겠지? 뭐 예를 들면 보통 직선의 형태로 많이 나와서 그냥 적당히 쌤이 이렇게 그릴게요. 알겠니? 자, 이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Y는 fx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x라는 변수가 가지는 확률의 함수입니다. 다시 x가 가지는 확률이 함수값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얘들아, 빨리, 여기 어떤 x가 있어. 요 녀석의 함수값 있잖아요. 요게 바로 확률값이야, 확률값. 그지? 근데 그게 연속이잖아. 변수가 무한히 많은 거야. 그래서, 아까 얘처럼 이렇게 쓸 수가 없어.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써? 안 되지. 그래서 그냥 함수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3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억. fx는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크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지? 확률인데 어떻게 밑으로 오노?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아, A에서 B까지 기억나죠? 이 넓이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 얘들아, 여기 A에서 B까지 이 넓이를 다 더한 게 확률의 총합이죠. 1입니다. 알겠지?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 다 배웠잖아. 얘들아, 우리 고3이잖아. 이렇게 써도 되겠죠? 뭐냐면,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 즉, x축과 둘러싸인 넓이의 총합. 오케이? x축과 둘러싸인 넓이 A에서 B까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1이 됩니다. 됐나요? 이해가죠? 자, 그 다음. 이 사이에 어떤 특정한 값을 줘. 여기 C가 있고, 여기 D가 있어요. 이렇게. 알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C에서 D까지. C보다 크거나 같고, D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치? C보다 크거나 같고 D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바로 이 부분에 뭐가 된다? 넓이가 답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결국 인테그럴 C에서 D까지 fx dx가 됩니다. 됐나요? 근데 쌤, 그러면 적분으로 계산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적분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출제되는 이 문제들은 전부 다 직선의 형태로 나와. 왜냐면, 얘들아, 왜냐면, 원래는 예전에는 곡선도 나왔거든. 근데 이게 교과정에서 빠졌어. 알겠지?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 밀도 함수 문제가 수능에 나오잖아. 혹은 내신에 나오잖아. 그게, 이렇게 적분 계산은 하지 않도록 빠져버렸어. 그래서 결국에, 전체 넓이가 1이고, 요 부분의 넓이가 확률이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알겠죠? 그것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녀석이 통계 대장이죠. 별표, 정규분포입니다. 자, 정규분포는 단원학원대 이번 수능에 나옵니다. 알겠지? 근데 그게 내 예상은 29번이야. 왜? 작년에도 29번에 나왔거든. 근데 충분히 맞출 수 있어. 얘들아, 29번도 어렵지 않아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방금 뭐 배웠죠? 확률 밀도함수 배웠죠, 이거. 아, 얘들아, 우리 정확하게 이해하자. 29번이잖아. 29번인데 대충 이해하지 말자.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자. 우리 인간 생활에서 어떤 변수를 둘 거야. 뭐 예를 들면 성적, 아니면 뭐 키, 뭐 몸무게. 얘들아, 어떤 사람들의 인간의 어떤 특징을 변수라고 두잖아. 그러면 이 변수를 이렇게 분포를 내. 얘들아, 당연히 수능 성적에 분포를 내면 평균 쪽이 제일 많겠지. 알겠지? 얘들아, 300점 만점으로 따지면 수능 평균이 한 180점 나오거든. 그럼 당연히 중간쯤이 180점이 제일 많겠죠. 키도 마찬가지죠. 키가 평균 몇이고? 모르겠다. 한 170은 아니잖아. 여학생이니까. 한 160, 한 3, 이래 되겠죠. 그게가 평균이 제일 많잖아. 그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는, 자, 첫 번째, 잘 봐. 요 확률 밀도함수.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범위를 잡아서 요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요런 형태의 곡선이 된다는 거.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는 분포가 정규분포입니다. 알겠지? 우리 요거 좀 중요하니까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요 정규분포는 우선 첫 번째, 정중앙이, 얘들아, 여기 정중앙이 축이야. 2차 함수 같은 거야. 알겠지? 사인 함수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가 중간이 정확하게 대칭인데 여기가 바로 평균 M입니다. M. 알겠죠?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normal distribution, 정규분포라고 쓰고 평균과 분산 있죠? 요 녀석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나오면 이렇게 생긴 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의 팁으로 알아놓자. 얘들아, 시그마 값이 만약에 커지잖아. 분산이 커지면 이 분포가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잠깐만. 이 넓이는 얼마? 얘들아, 이 넓이는 얼마? 이 넓이는 항상 1이야, 1. 아까 했잖아, 그치? 그러면 요 넓이가 1을 유지하면서 분산이 커져. 알겠지? 분산이 커지면 얘가 내려오겠니? 올라가겠니? 내려오겠니? 올라가겠니? 분산이 커지면 내려오겠죠. 왜? 평균을 중심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야 돼. 분산은 흩어진 정도니까 흩어진 정도가 커져야 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꺼지면 낮아지고 넓어진다. 낮아지고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것도 수능에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알아두자. 알겠지? 시그마 값이 작아지면 높아지고 좁아진다. 높아지고 좁아진다. 자, 그런데 수능에 나오는 내용은 이겁니다. 얘들아, 만약에 시그마 값이 같으면 시그마 값이 같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요 공률이 똑같은 거야. 알겠지? 생각해.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기억해야 돼. 시그마 값이 같으면 평행이동 관계다. 평행이동 X축 평행이동 관계다. 요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잘 봐. 그냥 막 하지 말고 하나만 생각할게. 얘들아, 잘 봐. 요렇게 생긴 게 있고, 요렇게 생긴 게 있고, 요렇게 생긴 게 있는 거야. 나름 잘 그린 거야, 이 정도면. 알겠지? 이 정도면, 이게 약간, 요렇게. 보입니까? 됐니? 눈에 띄게 해줘야겠다. 자, 보입니까? 이런 형태의 그림이 있다면, 기역과, 그 다음에 니은과, 그 다음에 디귿이 있다면, 보입니까? 얘들아, 기역과 니은은
중간에 축이 똑같죠? 그럼 뭐가 같다? 평균이 같은 거고, 기역, 니은 중에 분산이 큰 애는 니은이죠. 되겠지? 기역과 니은 중에 분산이 큰 애는 니은입니다. 되겠나요? 그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은 분산이 똑같은 거야. 시그마 값이 같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냥 평균만 이동된 거죠. 알겠습니까? 요거 M1이고 여기는 M2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래서 분산은 기역이 제일 작고 니은하고 디귿은 같은 거야. 알겠지? 그 다음 평균은 당연히 기역, 니은이 같고 디귿이 더 큰 거야. 오케이? 이해 가셨어? 됐니?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알아야 돼. 29번이잖아. 다 알아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거는 100% 나오는 겁니다. 표준화. 정규분포는 정규분포 그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표준화를 시켜서 정규분포 표를 보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자, 갑니다. 평균, 확률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요걸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 변수를 뭐 한다? 표준화합니다. 표준화는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거죠. 평균을 빼고 시그마. 그래서 A에다가 M 빼고 시그마로 나누죠. 그러면 얘는 오랜만인데 얘들아 우리 고2 2학기 기말고사에 쳤잖아. 여기 변수가 뭘로 바뀐다? Z로 바뀌는 거죠. Z.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를 나중에 대학교 가면 물론 들을 리가 없겠지만 G 분포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되면. 그래서 요거는 B-M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표준화하여 확률 구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준화하여 다 기억나지? 어느 정도? 얘들아, 어느 정도는 다 기억나죠? 뭔지는 알지? 우리 이유는 모르겠지만 많이 했던 기억은 나지 않니? 그지? 그랬습니다. 자, 하나만 더 정리하고 잠깐 쉴게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3번) 이번에는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바뀌는 관계입니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시험 나온대. 이것도 수능이 나온대. 알겠지? 자, 우리 아까 이항분포가 뭐였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N하고 P. 어떤 독립적인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특정 사건이 나오는 횟수의 분포가 이항분포였죠. 근데 여기서 이 N이 충분히 크면인데 보통 이제 수학적인 책을 읽어보면 이게 뭐 2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매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에는 N이 30 이상이 되면 무조건 정규분포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로 근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분포로 근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바뀌면 뭘로 바뀐다? 정규분포인데 우리 아까 했죠? 이항분포에서 평균이 뭐였지? NP. 그 NP가 여기 평균에 들어옵니다. 됐니? 그 다음에 이항분포의 분산이 뭐였지? NPQ. 그 NPQ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됐나? 그래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이항분포가 나왔는데 시행 횟수가 좀 크네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확률을 계산해 주는 거죠. 됐지? 자, 여기까지가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요거 가지고 이따가 수능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시 설명하자면 이산 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랑 통계적 추정, 요렇게 세 개가 통계 과정이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 얘랑 한 겁니다. 알겠죠? 요것도 나중에 할게요.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